고성이가 또다시 라이브 버튼을 누른 바로 그때 병원에서 이지혁에게 지금 당장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전화가 먼저 걸려왔는데요.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거든요. 이지혁이 나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야라고 고백하던 그날 이후로 지은호는 매 순간이 시험 같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지면 이지혁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의서 한 장, 서류 한 장이 사람 목숨을 가르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걷는데 발끝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뛰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손목을 잡는 힘이 약한데도 지은호는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울컥했는데요. 지은호, 너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지혁은 늘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면 안 돼. 마치 자신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다 불행해진다는 듯이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안 오면 오빠가 혼자 사라질까 봐요. 이지혁이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지은호가 더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밀려나기 싫어요. 그냥 같이 할게요. 같이 여기까지 올게요. 이지혁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버티는 눈빛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라고 늘 말해왔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기대게 되면 그 사람까지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던 거죠. 지은호가 그걸 알아버린 순간 이지혁의 방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 더 못 버텨.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사실 반대로도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더 살고 싶어져서 못 버틴다는 말처럼요.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버티지 말고 살아줘요. 그냥 살아줘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이지혁 환자분 상태가 변동이 있어서요. 수술 가능성이 열리긴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단어가 지은호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말 바로 다음에 조건이 붙는 순간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조건은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닐 거라고요. 누군가가 사람의 생명 위에 계산기를 올려놓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고성의 라이브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서 정말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고 제 딸 박영나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듣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엄마라는 말을 방패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든 아니든 고성이는 딸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고성이가 이제부터 무엇을 꺼낼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로비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얼굴이 더 굳어가더라고요. 이지혁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고성이가 뭘 알고 있어요? 이지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지은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오빠는 거짓말할 때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이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에서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판에 더 깊은 곳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박진석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던 이유도, 인감도장이 사라졌던 이유도,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골랐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울면 안 됐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이지혁은 또다시 문을 닫을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다 말해줘요. 나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오빠 살리려고 버티는 거예요.
지은호는 그날 밤 김다정을 찾아갔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을 떠나보낸 뒤에도 집안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죠. 전직 초등교사답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들어오는 순간 김다정은 지은호 얼굴을 보고 알아버렸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많이 아프지?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다정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숨을 내쉬는 순간 눈물이 따라 나오는 사람처럼요. 상철이가 왜 그렇게 버티다가 갔는지 이제 알겠네. 김다정이 그 말을 하며 손을 떨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떨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에게 병원에서 조건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정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건이 뭐래?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누가 끼어든 것 같아요. 김다정은 그 말에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과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인데도 가족 문제 앞에서는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고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다는 집착이었죠. 상철이가 뭘 숨겼니? 김다정이 묻는데요.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찾는 중이에요. 그때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이수빈은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이수빈은 집안이 흔들리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지은호와 김다정의 대화를 듣자마자 딱 잘라 말했습니다. 조건이면 돈이겠죠. 김다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수빈은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한다고 돈 문제가 없어져요? 오빠 살리려면 계산할 건 계산해야죠. 지은호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만 지금 필요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이 이어서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빠 인감도장 아직 못 찾았죠? 김다정이 멈칫했습니다. 지은호도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인감도장은 이상철이 사라진 뒤에도 집안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떠돌던 문제였습니다. 이상철이 생전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라며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것. 그리고 이상철이 박진석 앞에서 무릎 꿇으려는 순간 박진석이 먼저 내밀었던 서류에 찍혀있던 문장. 이지역 심장이식 대기. 지은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상철이 왜 박진석에게 갔는지, 왜 인감도장이 사라졌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박진석과의 거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빠 문제 앞에서는 정직만으로 못 살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김다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철이가 그런 거래를 했을 리가 없어. 이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남긴 서류들 이상해요.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서류, 조건, 인감도장, 박진석, 고성희의 라이브.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늘 침착한 사람인데요. 지은호가 그 침착함의 금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왔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성재 씨, 병원에서 조건이래요. 오빠 살릴 수 있는데 뭔가 걸려 있어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도울 때 꼭 대가를 받아요. 그게 돈이든 충성이든 침묵이든. 지은호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살려면 박진석 회장님 손을 잡아야 해요? 박성재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이 곧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지은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박진석 목소리는 늘 여유로웠습니다. 성재야, 너 어디냐?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일 보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일? 내일인지.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지역 건 내가 정리할 수 있어.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대신 고성의 입부터 막아. 그 순간 지은호가 확신했습니다. 조건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침묵의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고성이가 폭로를 멈추면 이 지역의 수술이 열리고 고성이가 폭로를 계속하면 수술이 막힌다. 이런 구조라면 누군가는 사람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질극의 한가운데에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라이브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걸 한 번에 말하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입니다. 비밀은 한 번에 터뜨리면 끝이지만 조금씩 흘리면 계속 돈이 되고 권력이 되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나의 이름을 방패처럼 두고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요, 박진석 회장님 때문에 숨을 못 쉬면서 살았습니다. 저는요, 그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소모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은 강한 권력이고 강한 권력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대중에게 아주 매력적인 서사가 되니까요. 댓글창에는 용기 내셨네요, 힘내세요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꼭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누군가의 생명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지역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은호는 압니다. 고성이가 말하는 누군가가 이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이때 박진석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언론에 의료지원 확대 기부재단 사회 환원 같은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론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눈물의 피해자 고성이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박진석이라는 프레임으로요. 박성재는 그걸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을 굴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번엔 이 지역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박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이 지역은 병원 대기실에 있었고 지은호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순간에도 지은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너 집에 가.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요. 이 지역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꼴 내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아. 지은호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오빠는 왜 늘 내가 보기 싫을 거만 걱정해요? 나는 오빠가 혼자 죽는 게 제일 무서운데요. 이지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앞에서 침착하려고 했지만 결국 숨이 갈라졌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말했어. 고성에 입 막으면 너 수술길 열 수 있다고.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쓸쓸했는데요. 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데 왜 안 살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호, 나는 그렇게 살아서 너까지 묶는 게 더 싫어. 그 말이 지은호를 찢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빚지는 것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빚지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힘이 되니까요. 이지혁은 그 힘을 견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지은호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나한테 빚져요. 박진석 말고 나한테요. 이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오빠가 살아서 나한테 잔소리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해줘요. 살아서만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순간 병원 복도가 뒤집혔습니다. 지은호는 그 와중에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고성혜냐? 박진석이냐? 아니면 이상철이 남긴 거래의 흔적이 지금 폭발하는 거냐? 그리고 바로 그때 김다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다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수빈이가 아빠 서류를 찾았는데.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사 쪽으로 이상철 이름으로 된 각서가 있어.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어. 지은호는 멈춰 섰습니다. 인감 도장이 찍힌 각서.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묶는 종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상철은 죽기 전에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방식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지혁은 응급처치를 받고 잠깐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식 가능성이 잡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와 절차가 빨라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진석 쪽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칼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지혁 환자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분들께서 불필요한 소란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란. 고성의 라이브를 뜻합니다. 정순이 식당에 몰려가는 사람들, 댓글, 기사, 소문 그 모든 게 소란으로 뭉뚱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를 막아라. 가족은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을 주겠다. 지은호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이 선택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강호는 안에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문 앞에서 지은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너 이지혁 때문에 왔지?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순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 박진석 알아. 고성이도 알아. 근데 지금은 말하면 안 돼. 지은호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지금은요. 지금이 말할 때예요. 오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나중에예요? 정순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순이 눈이 붉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의 사정을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순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단순한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는 분명히 어떤 진짜를 알고 있고 그 진짜가 공개되면 누군가는 끝장날 겁니다. 정순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박진석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살리는 방식은 누군가를 대신 죽이는 방식일 때가 있어. 지은호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이 정말 이식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론과 돈으로 압박을 만드는 방식일까요? 무엇이든 정순이 말은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박진석이 끼면 살아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지은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란을 마주칩니다. 박영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입니다. 늘 무표정하게 서 있던 이지환인데 오늘은 그 무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엄마 지금 멈출 생각 없어요. 지은호가 묻습니다. 영란 씨는 엄마를 말릴 수 없어요? 박영란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말리면 나도 버려질 것 같아요. 그 말이 지은호를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그 욕망을 위해서는 딸 박영란조차 방패로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영란은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랐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라면 박영란은 평생 흔들립니다. 이지환이 그때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내가 무서워하는 거 나 알아. 박영란가 눈을 크게 뜹니다. 이지환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으니까요. 이지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무서워도 멈춰야 할 때가 있어. 박영란가 울면서 말합니다. 오빠는 왜 맨날 멈춰만 해?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이지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지환은 배신당한 연애 이후 의욕을 잃었고 누군가를 붙잡는 순간 또 상처받을까봐 늘 도망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지금 도망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이지환을 찢어놓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갑니다. 박성재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지혁을 살리려면 아버지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아버지 박진석에게 빚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박성재는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게다가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이지혁 옆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박성재에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박성재는 그 고통을 티내지 않으려고 더 무표정해졌는데요. 그 무표정 속에서 오히려 절박함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지혁 건 조건 걸지 마. 박진석이 웃습니다. 조건? 난 구해주려는 거야.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구해주면서 사람 묶는 게 아버지 방식이잖아.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세상은 원래 묶여야 굴러가.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방식 싫어.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넌 선택해. 아버지 편이냐, 이지혁 편이냐.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선택을 하면 박성재 인생도 바뀝니다. 회사도 자리도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저는 사람 편 할 겁니다. 박진석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박성재가 돌아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입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받았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기증자 심장이 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배정이 보류됐습니다. 보류. 왜 보류일까요? 그 순간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고성의 라이브를 켰습니다. 고성이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더는 숨기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아주 섬뜩한 말을 던집니다. 이지혁 씨 심장이식. 그거요, 그냥 의료가 아니에요. 누가 침묵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